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이제 벌써 저녁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 불금인데 또 여러분들 또 시시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또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이달에만 해도 벌써 외국인들은 한 순매도를 한 10조 정도 가까이 했어요. 10조. 외국인들 10조 정도 순매도 하니까 우리 코스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발 빼는 외국인들 때문에 좀 답답하죠. 5월 순매도는 작년 3월 이후 최대고, 인플레이션, 백신 접종 그런 부진 영향도 있고, 하여튼간 참 그렇습니다. 6월 미 FOMC 전후가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다들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 급등 등 우려가 사라질 경우에는 신흥국 등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어요. 순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한 그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예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이제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된 영향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도 외국인 순매도 강도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정점.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외국인 수급 개선에 상따른 상승 랠리를 다시 기대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그 거래소 자료를 보면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역,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코넥스 다 합쳐가지고 한 2,055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이 한 9조 5,448억 정도예요. 코로나19로 장이 폭락한 지난해 3월 순매도액이 한 12조 8,528억 원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외국인은 이제 올 들어서 827억 원을 순매수한 지난달을 제외하고 모두 월별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조 원 가까이 되다 팔았고 지난해 총 순매도액인 27조 7,261억 원을 1억 원의 80%에 가까운 규모를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많이도 팔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확대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에 나서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로 우리 신흥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글로벌 펀드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이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한 21일까지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한 3조 9,258억 했어요. 3조 9,258억 원을 매도를 한 겁니다. 하이닉스는 한 7,5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6월 달이 가장 정점일 것 같아요. 6월 투자자들의 관심은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인데 코스피 지수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은 개인이지만은 상승장을 이끈 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3100선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상승 랠리도 그 외국인의 11월 한 달간 5조 8421억 원을 그 순매수하면서 불을 당긴 거예요. 과거 2017년 4월 2100대였던 그 코스피 지수도 같은 해 7월에 2400대로 올라설 때도 외국인이 그때 5조 원 가까이 그 사들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한 코스피가 300 정도 오른 거죠. 그 증권업계에서 보면은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이 제기되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FOMC를 하지 않습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은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급상 이제 악재가 되겠죠. 다만 이후에는 이제 금리 급등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매도세가 약화될 것으로 이제 증권업계를 보는 거예요. 장하탁 그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외국인 수급은 3에서 6개월씩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요, 보통. 그래서 최근 외국인 순매도 강도를 보니까 5월이나 한 6월 중 정점 찍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매수 전환은 어렵더라도 매도 강도가 서서히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설명을 하네요.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이제 투자 심리 개선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한국인의 한국 증시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삼전의 실적도 한 3분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관측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 4분기에 한 14조, 한 1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조, 15조 정도 3, 4분기에. 그 삼전의 외국인 보유율도 53.72%로 코로나19 전후에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SK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율이 48.95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바닥을 거의 찍지 않았나? 예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처럼 이제 공매도예요. 공매도. 과연 공매도가 외국인들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이틀 연속 한 400억대 정도의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그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한 0.74% 상승해서 8만 원을 돌파하긴 했는데 이때는 하여튼간 이틀 연속 400억 원대를 기록했다는데 한번 약간 의의를 두고 있어요. 400억 정도. 결국 공매도 금액이 인전 4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죠. 21일 날 5월 21일 현대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등의 딜을 이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 이상을 이제 공매도 치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도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하여튼간 삼성전자는 488억 원의 공매도에는 주가는 0.74 상승했고 8만 100원으로 겨우 8만 원 턱걸이 한 겁니다. 8만 원 턱걸이를 했어요. 8만 전자 턱걸이를 했는데 더 이제 올라야죠. 올라야 하는데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고 하여튼 공매도 규모가 한 60만 주 되네. 60만 주 잘못이네. 50만 주 정도 됐더니 공매도 규모는 60만 6,600주 정도 됩니다. 공매도 금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488억 정도 21일 오늘이죠. 지난 20일에는 공매도가 한 5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50만 9천 주 정도 나왔고 약간 좀 증가했죠. 그러니까 전날에 비하면 한 9만 6,8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공매도 금액도 한 20.39%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니까 17일 17만 주에서 17만 3천 주에서 138억에서 18일 날은 19만 2,700주 정도 약간 상승했죠. 그리고 다시 또 20일 날 또 급하게 또 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17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371만 6천 주 정도 됩니다. 370만 6천 주 되고 상장 주식수는 한 59억 6,978만 2,550주에 0.06%네요. 잔고가 공장고는 0.06%가 잔고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도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매도를 쳐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공매도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사면 돼요. 사면은 또 외국인들도 공매도 치는 것도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많이 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잃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저녁 시간에 한번 또 불타는 라디오, 우리 라디오가 아니고 불타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불타는 라이브 방송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서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떠들어본 거든 보다는 여러분들이 재밌는 이야기 들어주시면 저도 한번 듣고 우리 다양한 구독자분들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10시 정도 하니까 그 불나방에 모여서 한번 좀 놀아봅시다.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서로 떠들어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그때 뵐게요.